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탭스 총평입니다. 원래 학교 교정에서 바로 찍어서 이제 전달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학교에서 찍지 못하여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점수대가 낮은 좀 저득점대 분들께서 특히 더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이해하는, 즉 문장 구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이 출제되는 정도가 이 문제의 논리가 어려운 정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께서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약간 고득점대,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약간 논리적인 혹은 선택지의 낚시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다 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고요. 탭스는 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어려운데 그 중에서 얼마나 더 어렵냐 쉽냐의 차이고요. 자,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시험 내용적인 건 아닌데 이번에 남자 성우분께서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는지 아니면은 기존 성우분이 약간 감기에 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약간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게 좀 코가 막히신 소리이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좀 뭉개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확실하게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슷하기도 해서 그냥 동일한 분이 좀 감기에 걸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항상 나오던 낚시 패턴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회차였다고 느껴졌는데요. 일단 입장을 낚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인 걸 마치 내 입장인 것처럼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답변 낚시 있죠.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alright 마치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답변처럼 alright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어붙인다든지, 아니면 yes or no question 있죠. 너 점심 먹었어? 이런 질문에 yes 라고 답한 다음에 점심 이러이러해서 못 먹었어 라고 답한다든지,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만 같은 답변을 이용해서 낚시하는 그런 낚시 패턴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이후로 넘어와서 일단 이번 회차에도 역시나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 이렇게나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파트 3에서는 이제 5문제, 코렉트 5문제 중에 3문제, 파트 4는 3문제 중에 2문제, 파트 5 신유형은 2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구체적 코렉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코렉트 유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남녀 입장 유형 있죠. 그러니까 파트 3에 이제 좀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앞 3문제에서도 2문제 가량은 약간 거의 구체적 코렉트이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6마디 중에 1마디에 정답이 숨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점점 더 태권이가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캐치해내는 능력을 조금씩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 코렉트 유형이 특히 파트 4, 5에 나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왜냐면은 물어보는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2번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듣기 때 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타겟팅해서 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지지난 회차부터 약간 이전 회차들에서는 아무래도 파트 4, 5가 2번 들려주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구체적 코렉트를 파트 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내는 듯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체적 코렉트가 골고루 많이 나왔어서 살짝은 부담을 좀 덜어줬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체적 코렉트 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파트 4보다 신유형이, 그러니까 한 지문 길이가 2배에 해당되는 신유형이 오히려 조금 더 쉽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신유형 2문제잖아요. 2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사 발령을 뭔가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좀 쉬운 지문에 구체적 코렉트가 섞여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쉬웠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유형이다, 그리고 길이가 길다 하니까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복병은 파트 5보다 파트 4, 그러니까 바로 앞 그 6문제, 오히려 길이는 신유형에 비해서는 반인데 어려운 소재가 담화문으로 나오는 파트 4가
오히려 복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유형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 회차들도 살펴봤을 때 탭관이가 아무래도 신유형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써있지도 않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들어서 뭔가를 기억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출제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선택지 돌려 말하는 특성 있죠. 그러니까 굳이 정답은 지문과 동일한 단어나 표현을 안 쓰고 완전히 다른 혹은 동의어, 시너님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특성이 이번에도 두드러졌었는데요. 꼭 청해뿐만 아니라 독해까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번 회차 문장 구조나 아니면 생소한 단어가 많이 출제가 돼서 좀 어려운 편이었다고 그랬죠. 자, 돌려 말하기도 이 돌려 말하는 단어, 그러니까 동의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아무리 돌려 말한다는 특성을 알고 있어도 이거를 좀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법으로 넘어와서는 크게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이었던 게 없었고요. 일단 어휘 문법 영역은 이제 그 뉴탭스로 전환이 되면서 쉬워졌다는 것 이외에는 뭐 별다른 특별한 특이사항이 보였던 회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어휘 영역이 원래도 뭐 생소한 단어들 이렇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심지어 청해나 독해 영역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서 내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생소한 단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좀 난이도가 다른 회차에 비해서 어휘 영역은 좀 높았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출제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대체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출제하는지도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진짜 거의 보지 못했던 단어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회차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정형화된 진짜 나오는 문법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출제되는 문법만 이제 출제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정형화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떤 오차 범위가 전혀 없을 정도로 진짜 나오는 문법만 출제가 되어서 어휘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문법 영역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와서는 독해도 청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였는데요.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좀 긴 문장들도 많고 그래서 문장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선택지 논리 같은 경우에는 청해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청해보다 더 논리적으로 좀 어렵거나 까다로웠던 문제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장 이해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이 선택지를 골라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고요. 청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구체적 코렉트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트 3에서는 코렉트 6문제 중에 2문제 그리고 신유형 같은 경우에 코렉트 5문제 중에 2문제 그래서 청해보다는 좀 적게 출제가 됐죠. 50% 이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절대 적게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코렉트 유형 말고 뭐 구체적 인퍼라든지 이렇게 좀 변칙적인 다른 유형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번에 신유형 그 5지문 중에서 한 가지 지문이 좀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가 출제가 되었어요. 바로 이메일 답장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물론 이메일 자체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한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장, 약간 Gmail을 본떠 만든 듯한 UI를 보여줬는데 먼저 그 보낸 사람의 메일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답장이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이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은 뭐 교수였고 한 명은 이름이 수였나 그랬는데 이 수 이메일의 이 메인 중심 생각이 뭐냐를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이 수 이메일의 중심 생각이라는 그 질문의 이 부분을 놓쳤다면 완전히 낚기 쉬웠던 그런 그 질문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을 찾거나 아니면 전체에 대한 중심 생각을 찾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답을 골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던 거였죠. 다만 이 사람의 이메일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문단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전 그 총평 영상에서도 뉴탭스로 전환되면서 많이 나오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체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그 몇 번째 문단의 중심생각을 물어보는 거에 그냥 변형된 형태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이메일이 두 번째 문단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신유형 총 3개의 중심 생각 유형 중에서 2개나 이 몇 번째 문단의 그 일부의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최소 하나씩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2개나 나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전체 지문이 아닌 일부 지문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그 다른, 그러니까 2개씩 묶어 나오죠, 신유형은. 이 질문이 아닌 나머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일부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부만 읽고서 두 문제가 다 해결되게끔 출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탭스의 특성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문의 일부만 보고 답을 쉽게 맞힐 수 있게끔 출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답을 일부만 읽었을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낚시로 출제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일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양이 줄어들었다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독해도 청해와 마찬가지로 약간 신유형 자체가 물론 읽을 게 길고 하다 보니까 신유형 그 한 지문과 그 나머지 앞부분 파트의 한 문제를 비교해서는 당연히 신유형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신유형 한 지문, 그러니까 두 문제랑 일반 그 구유형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씩을 이렇게 평행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신유형이 조금 더 쉽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길다고 해서 내용까지 어렵게 출제를 하는 건 아니죠, 청해처럼.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탭관이 오히려 신유형을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 앞부분 유형에서 좀 변별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왜냐면 청해랑 다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문제부터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유형이 이제 앞부분 그 다른 나머지 문제들보다 조금 더 쉽다는 말은 물론 450점 이상을 목표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이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450점 이하를 목표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모든 문제를 굳이 안 풀더라도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상 이제 자기가 취약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부터 푸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이왕 푸는 문제에서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은 맥락으로 신유형부터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를 놓치더라도 한 문제만 날아가는 건데, 만약에 시간이 거의 부족했을 때, 시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신유형이 남았다. 그러면은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지문의 반만 읽어도 아까 그 일부에 대한 중심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서야 반만 읽었을 경우에는 이 두 문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두 문제가 세트니까, 한 지문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여유로울 때 이 신유형 지문을 푸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 영역별로도 조금 세부 사항들 짚어봤고요. 이번 12월 1일이 특히 이제 편입을 목적으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시험이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험인데 이렇게 좀 어려운 난이도가 출제가 되어서 좀 짜증났던, 아니면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여러분들 성적 발표일에 목표하셨던 그 점수 모두 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분들도 앞으로 계속 시험을 보실 분들도 이번 회차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 열심히 하셔서 목표 점수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